자, 우리는 저번 단원에서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물리학적으로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 위치의 변화라는 걸로 운동을 정의한다고 했었죠?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갑자기 운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좀 뒤집어서 운동하지 않는 물체가 갑자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칠판지우개랑 물뱀무 운동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공간적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걸 무슨 상태라고 할까? 정지 상태라고 부르죠. 자, 그럼 정지하고 있는 칠판지우개가 갑자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거지. 막 이렇게 멈춰있는 칠판지우개가 지 혼자 갑자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걸어나가서 막 식당을 밥 먹으러 가요.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죠. 이 칠판지우개가 운동하려면, 움직이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칠판지우개를 움직여줘야겠죠. 예를 들어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 칠판지우개를 운동하게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얘를 밀거나 아니면 칠판지우개를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칠판지우개를 이렇게 던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들거나 던지거나 뭐 밀거나 공통점은 뭐예요? 선생님이 이 칠판지우개에 무언가 해주었다는 거지. 이럴 때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때 그 운동을 변화시킨 주체가 운동이 변화하는 객체에 가한 작용을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힘이라고 불러요. 설명이 좀 이상하게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뜻이에요. 운동이라는 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요.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끊임없이 운동이 변화하고 있죠. 어떤 물체의 운동은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없어요. 항상 뭐가 가해져야 되냐면 요 힘이라는 게 가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물리학적인 힘의 정의는 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뜻 이해가 되나요? 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운동이 변화하는 거고 거꾸로 물체의 운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실 힘이라는 건 다들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엄청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면서 힘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혹시 그때 그런 말 기억이 나요? 힘의 3요소? 아마 중학교 때 다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의 3요소라는 게 기억이 납니까?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봅시다.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참, 이건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선생님 책을 여전히 여기다 두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 보면 이제 좀 기억이 날까 싶어요. 힘의 3요소라 그래서 이제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이렇게를 3요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힘이라는 표현도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까지. 그럼 대충 1단원에서 접했던 개념이나 단어 중에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이 힘의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힘을 표현해 줄 때는 힘의 작용점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고 힘의 크기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고 힘의 방향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칠판지우개를 밀고 들었죠? 그쵸? 뭐 하나 더 한 것 같은데 그건 기분 탓이고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칠판지우개를 이렇게 밀었어요. 정지에 있던 칠판지우개가 밀려서 운동을 했다는 건 선생님이 칠판지우개에 힘을 가했던 소리지. 자, 그럼 힘의 작용점은 어디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어를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힘의 작용점, 힘이 작용하는 점이죠. 선생님은 뭘 밀었어요? 선생님이 손으로 칠판 지우개를 밀었죠. 힘이 작용하는 점은 어디 위에 있을까요? 요 칠판 지우개 위에 있겠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요 칠판 지우개를 밀려서 운동시키기 위해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했죠? 이렇게 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고, 힘의 크기는 칠판 지우개가 이 정도의 어떤 속도 변화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적당한 힘의 크기로 밀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띄워줄 텐데 이런 식으로 힘을 표현을 해요. 힘의 작용점은 칠판 지우개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힘을 가하는 방향은 칠판 지우개가 밀리는 이 방향이 되겠고, 이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턴 제2법칙 배우고, 그 유명한 F는 MA, 뉴턴 제2법칙 배우고, 실제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걸 표시할 때 이 작용점과 방향, 크기까지, 될 수 있으면 크기까지 맞춰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는 걸 연습을 좀 해서 익숙해지면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화살표 형태로 힘을 주로 간단하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 작용점, 크기, 방향까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힘이라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우리 속도나 변이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힘도 엄밀하게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작용점, 크기, 방향을 다 말해주는 게 정말 까다롭게 따지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쵸? 뭘 더 선생님이 지금 칠판 줄기라고 이 던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평소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와, 힘 세다. 너 힘 세다. 그거 이제 엄밀하게 또 틀린 표현. 어떻게 고쳐야줘야 맞아요? 힘이 작용하는 점이 칠판 줄기인데 저기 그 교실 앞문 쪽으로 날아가는 방향으로의 힘이 매우 세다. 피곤하죠? 넘어갈게요. 쌤 지금 뭐 했죠? 교탁 옮겼죠, 교탁? 사실은 선생님 힘 정도면은 요거는 한 새끼손가락 1개 정도면 될 텐데, 지금 배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두 손으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척 하면서 미는 퍼포먼스를 약간 보여줬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요 교탁 어떻게 밀었어요? 양손으로 잡고 요렇게 밀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선생님 손이 교탁을 밀었으니까 힘의 작용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교탁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양손으로 교탁을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작용점은 오른손으로 미는 요 부분, 요 접점 여기 하나랑 왼손으로 미는 부분 여기 하나랑 총 2개가 생겨버리죠. 그럼 이 교탁에는 하나의 힘만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물체에는 운동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힘들이 작용을 해요. 근데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단 하나의 힘이 단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체가 운동을 변화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각각의 힘이 그 물체에 각각 어떤 운동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계산해서 얘네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 물체가 결국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산한다?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주냐면, 예를 들어 이 교탁이라는 물체에 왼손과 오른손으로 같이 힘을 가하고 있죠. 이 왼손으로 가하는 힘과 오른손으로 가하는 힘을 합쳐버려서 이 합친 힘을 하나의 힘으로 취급해서 이 하나의 힘이 교탁의 운동의 변화를 시키는 정도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물리학원에서는 힘의 합력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체의 합력이라는 건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것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는 합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좀 긴가민가하죠.
무슨 뭐 여러 힘이 작용하는데 뭐 하나의 효과를 내는 하나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서에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19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요게 뭐 책상이야, 교탁이야, 뭐야, 모르겠네. 뭐 사각형의 무언가를 두 친구가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네요. 한 친구는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500n, 한 친구는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300n. 이 n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힘의 단위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부터 계속 얘기한 아주 유명하신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는 걸로 읽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한 친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500N, 나머지 한 친구는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300N의 힘을 이 네모난 물체에 가하고 있네요. 그럼 이 네모난 물체는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이 변화하겠죠? 힘은 운동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런 간단한 것도 잊으면 안 돼. 힘은 물체의 운동 변화를 시키니까 이 두 친구가 가한 500N과 300N이라는 힘도 이 사각형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켜주겠죠? 어떻게 변화시킬까? 둘 다 힘을 어느 쪽 방향으로 가하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체도 운동이 어느 쪽 방향으로 당연히 변하겠어?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변하겠죠? 선생님이 칠판 주변을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친구는 각각 500N, 300N의 힘을 이 물체에 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힘을 더할 수 있나요? 같은 방향이고 크기만 다르니까 두 힘은 당연히 더할 수 있죠. 더하면 무슨 방향으로 몇 뉴턴이야? 오른쪽 방향으로 800N이잖아요.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 이거죠. 이 물체의 운동은 힘을 가해줌으로 인해서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두 친구가 각각 오른쪽 방향으로 500N, 오른쪽 방향으로 300N을 동시에 가하는 거나 이 두 힘을 합친 게 800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800N짜리 힘을 누군가가 그냥 엄청 힘센 누군가가 있어서 800N을 한 번에 이 물체에 주는 거나 이 물체의 운동 변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거지. 500N, 300N를 동시에 주는 거나 그냥 800N짜리 하나를 동시가 아니죠? 800N짜리 하나를 그냥 힘을 주는 거나 이 물체의 운동 변화는 똑같은 정도로 빨라질 거라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합력의 정의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한 물체에 500N, 300N 같은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것과 같은 운동의 변화의 정도를 보이는 하나의 힘, 500N, 300N 더한 800N 하나의 힘을 가하는 거나 똑같다. 이제 그런 걸 물리적인 의미를 좀 더 추가해서 정의를 만든 게 합력의 정의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해라? 두 힘을 더해라. 그래서 직관적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직관적으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물리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가 많이 좀 어렵더라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19페이지 바로 전에 보여줬던 그림 바로 밑에 있는 거, 그 그림입니다. 얘네가 왜 갑자기 잘 같이 밀당을 돌아섰을까요? 이런 상황은 이제 주로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발생하지 않나요? 좀 같이 이렇게 짐을 옮길 때 같이 밀고 가다가 한 명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쪽 방향 아니지 않아? 아니야. 여기다 놓는 거 맞댔어. 그냥 계속 밀어봐. 아니야. 잠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밀어야지. 아니, 이쪽 방향이 맞다니까. 아니야, 이쪽 방향. 뭐 이런 상황인가요? 한 명이나 구합시다. 뒤태가 미안해요. 자, 반대 방향으로 힘이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경우도 합력을 구할 수 있나 알아봅시다. 먼저 그냥 직관적으로 구해볼게요.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물어볼게. 자, 한 명은 오른쪽 방향으로 500N의 힘을 가하고 있죠? 나머지 한 명은 왼쪽 방향으로 300N의 힘을 가하고 있어요. 자, 합력은 어느 방향으로 몇 N입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200N이죠? 어떻게 계산했죠? 방향성을 만드니까
두 힘을 서로 빼고 크기가 원래 컸던 힘의 방향을 그대로 써주면 오른쪽 방향으로 200N이다. 대부분 이렇게 계산했겠죠, 답한 친구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도 좋지만 이건 이제 두 가지 힘이 그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아주 간단한 경우고 이제 뭐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을 하거나 물체가 여러 개가 되거나 이런 비슷한 경우 아니면 좀 더 뒷단원에서 운동량 같은 걸 다루는 좀 더 복잡한 물리량을 다루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제를 좀 볼 때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우리 전 단원 우리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쌤이 부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죠? 역학에서 부호의 의미는 뭐다? 방향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부호를 써서 푸는 법을 조금 살짝 알려줄게요. 자, 한 명은 오른쪽 방향으로 500N을 가하고 있고 한 명은 왼쪽 방향으로 300N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의 합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때 부호를 써서 푸는 방법. 자, 플러스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따로 상황에서 제시된 게 없을 때에는 내 맘대로 플러스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했죠? 뭘로 어디를 플러스로 정해볼까요? 기왕이면 좀 더 큰 힘 쪽으로 플러스 방향을 잡아볼까요? 지금 500N이 300N보다 크기가 더 크니까 500N의 방향,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해봅시다. 그럼 자동적으로 300N, 왼쪽 방향은 무슨 부호가 되어버려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지. 그런 다음에 이제 방향을 부호로 설정을 해줬다면 이제 두 힘을 단순히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우리 같은 방향 힘을 더했던 것처럼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플러스 500N에다가 마이너스 300N을 더하는 거죠.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플러스 200N. 그럼 힘의 크기는 얼마고 200N이고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 힘이 합력이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플러스를 어느 방향으로 정했습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붙여서 얘기해주면 플러스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200N이 힘의 합력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앞으로 이렇게 좀 힘의 서로 방향이 다른 힘을 가지고 뭐 예제 문제나 아니면 다른 실용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부호를 붙여서 하는 방법을 항상 같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경우죠.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할 때 합력에서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두 힘이 다른 방향일 때를 살펴봤어요. 물론 뭐 어느 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고 어느 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해서 그냥 단순히 두 힘을 더해도 되지만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의 두 힘을 더하는 방법은 단순히 두 힘의 크기를 더해주면 되고 방향은 당연히 같고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힘을 더해줄 때에는 두 힘의 크기를 서로 뺀 다음에 더 큰 크기의 힘을 갖고 있었던 더 큰 크기의 힘이 갖고 있었던 방향을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 마치 우리가 뺄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을 가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이 합력을 부르는 이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력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알짜임이라는 단어예요. 합력이랑 완전히 같은 뜻이고 이 알짜임이라는 건 뜻이 뭔지 알아요? 혹시 시장 가봤습니까? 시장 가본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시장의 그 풍경 있잖아요. 반찬거리 같은 거 파는 골목에 들어가면 이렇게 본인 반찬들 이렇게 홍보하려고 이렇게 좀 홍보 멘트 날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상인분들 중에. 그럴 때 이제 그런 멘트 날라오잖아요. 자기야 여기 오늘 무말랭이 한번 봐봐. 오늘 무말랭이 완전 알짜요. 이런 표현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완전 알짜다. 완전 뭐 진짜백이다. 알짜백이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합력의 뜻이 뭐였냐면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친, 다시 말해서 그 여러 힘이 물체에 가하는 효과랑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합력이다 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힘을 다 더해서 합쳐진 하나의 힘이니까 알짜배기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로 알짜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알짜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서 앞으로는 합력보다는 알짜임을 좀 더 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한 가지 경우만 더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물 마실 때 애용하는 텀블러예요. 자, 이 텀블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저렇게 힘을 줄 겁니다. 그럼 이 힘에는 분명히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죠? 다른 힘들을 빼고 이게 손이 가하는 힘만 생각을 해보면 오른손이 작용하는 힘, 쌤 오른손, 쌤 왼손이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분명히 두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컵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운동 상태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앞에서 운동 상태가 변하려면 반드시 힘이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 두 손으로 힘을 작용하는 동안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미세한 떨림 말고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걸까? 분명히 힘은 작용하죠. 오른손으로 주는 힘, 왼손으로 주는 힘 두 가지의 힘이 있잖아. 단 이 두 힘이 방향은 어떻고 오른손으로 미는 힘은 이쪽, 왼손으로 미는 힘은 이쪽 방향이잖아.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가 어떤 상태예요? 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상태죠. 같은 힘의 크기로. 그래서 이 두 힘을 더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상쇄되어 버리는 거죠. 합력을 구했을 때 합력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근데 우리가 합력의 뜻이 뭐였냐면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질 때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나 어떤 거나 지금 같은 상태라는 뜻이야. 그냥 아예 힘이 가해지지 않는 거랑 같은 상태라는 뜻이죠. 합력이 그런 뜻이니까. 합력이 0이니까. 알자 힘이 0인 상태니까. 이런 상태를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라고 해서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당연히 합력이 0이라는 건 마치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것처럼 운동을 한다는 소리고, 힘이 가해지지 않는 것처럼 운동한다는 소리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운동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할 때 힘이 두 개가 작용할 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힘의 합력을 더했을 때 그 합력이 크기가 0인 경우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하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작용만적인 법칙 할 때 또 등장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힘, 합력, 알짜힘, 평형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뉴턴 아저씨? 할아버지? 뉴턴 학자님을 만나러 출동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만나러 가봅시다.